한국이 이렇게 좋은데 뭐가 불만이야? 여기 한국 친구의 초대로 한국으로 처음 방문한 미국인 여성이 친구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한국의 어떤 점이 좋았길래 한국에 푹 빠졌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이자벨라 제네비브입니다. 저는 뉴욕 리더 앤드 이파리미스라는 대형 국제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한국인 친구가 국제 법률 쪽으로 필요한 일이 생겨서 출장 겸 휴가로 한국으로 처음 여행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정말 많은 영감을 받게 되었는데요.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미국 기업에 많은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챗 GPT 등등이요. 이런 세계적인 기업이 정말 많아서 미국에 대해 신뢰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실제 미국에 살다 보면 정말 불편한 점들이 많아요. 제가 한국과 비교하면서 미국 생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깨질 텐데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국에서 있었던 소송건을 마무리하고 친구와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는데요. 마침 제 친구도 한국의 좋은 로펌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해서 더욱 시간을 재밌게 보내고 싶었죠. 그래서 서울 여행이 끝난 후 여수의 밤바다가 유명하다고 해서 전라도 여행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제 한국 친구도 여수 밤바다는 처음 보러 가는 것이라고 해서 같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우선 제 친구와 같이 서울 여행하면서 미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았던 점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서울에서 친구와 첫날 여행부터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미국 방송 프로그램이나 SNS에서 한국 K-팝이나 영화 소식을 보면서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고 여행 계획을 짰습니다. 근데 직접 경험해보는 게 낫다는 것을 여기서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본 내용뿐만 아니라 더욱더 한국이라는 나라는 많은 발전을 이뤘더군요. 한국인들은 이렇게 편리하고 마법 같은 나라에 살고 있다니 저도 한국에 그냥 정착하고 싶어졌습니다. 어떤 점에서 한국의 매력에 푹 빠졌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저는 소송이 끝난 후 친구의 집에서 같이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밤이 거의 새벽이 다 돼가는 시간이라서 저는 너무 배고팠어요. 그런데 친구는 밥을 할 생각은 안 하고 핸드폰만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친구의 집에서 신세지는 입장에서 뭐라 하지도 못하고 배고픈데 답답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10분이 지나도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배가 고파서 결국 친구에게 우리 밥 언제 먹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친구가 이제 곧 밥을 거야 이러더군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그러더니 3분 뒤 집에 초인종이 눌리더군요. 바로 제가 현관문을 여니 문 앞에 음식 배달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무슨 귀신이 고칼 노르지지 깜짝 놀랐죠. 미국에서는 해가 지기만 해도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야식 배달이라는 것은 꿈에도 못 꾸는 것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미국도 아마존이 매우 빠른 배송을 시작하면서 택배가 정말 편하구나 생각하면서 지냈었어요. 빠른 택배에 불구하고 최소 2-3일은 걸리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택배가 수령자 본인이 받지 않으면 누군가가 훔쳐가기 때문에 택배를 주문해도 너무 골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택배원들이 수령자 본인이 아니면 택배를 다시 수거해 가서 수령자가 지정된 근처 우체국에 가서 본인이 수령해야 되거든요. 미국은 땅이 넓어서 조금이라도 시골집에 거주하고 있으면 30분은 운전해서 택배를 받으러 가야 하죠. 제 미국에서 택배 때문에 골치 아팠던 일이 있었는데요. 제 본가가 미국 애리조나의 한 시골 마을에 있는데요. 한번 아마존에서 택배를 시켰는데 저는 다른 일이 있어서 집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택배 기사님한테 이웃 주민분에게 맡겨달라고 했는데 본인 수령만 가능하니 나중에 수령지로 찾으러 오라는 쪽지만 있더군요. 기사님한테 전화나 문자를 하고 싶었지만 그런 정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국은 개인정보 때문에 기사님의 이름과 연락처는 공개가 안 됐거든요. 저희 집이 워낙 시골이라서 차 타고 30분을 나가야 우체국이 있기 때문에 택배를 찾으러 왕복 1시간을 운전해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면서 기름값, 시간을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났던 게 생각나네요. 항상 이런 택배 시스템만 생각하면 언제쯤 나아지려나 두고 보고 있었죠. 그리고 이런 택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있을까 싶었는데 택배 만족도가 굉장히 큰 나라가 한국이더군요. 제 한국 친구도 택배 덕분에 생활 만족도가 굉장히 크다고 하네요. 특히 다음날 바로 오는 로켓 배송이나 엄청난 규모의 CJ 택배 등 많은 택배 회사들이 한국인들의 생활 만족도를 키워주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한국은 음식 배달이 그냥 집 앞까지 오다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이 음식 배달과 택배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여행 전 한국에 대해 알아봤을 때 한국은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모든 게 신속하고 편리하며 무엇보다도 안전하다고 들었죠. 그 글을 쓴 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해요. 친구랑 서울을 거닐면서 제일 적응이 안 됐던 건 밤이지만 환한 대낮처럼 밝았던 거예요. 특히나 그게 번화가도 아닌 주택가에서였다니까요. 지금 계절의 뉴욕은 오후 34시만 되면 금세 어두워져요. 거기다가 가로등도 서울보다 훨씬 적어서 길이 어둡고 여자 혼자 밤에 걸어다니기엔 위험해요. 할렘가에 거주하고 있는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들이 다가와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저녁을 과식한 탓에 소화가 안 된다며 근처 공원에서 좀 뛰자고 제안한 거예요. 바로 거절했죠. 밤 10시에 조깅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하며요. 미국에서는 저녁만 되어도 어두워서 무섭기만 한데 말이에요. 친구가 한국은 정말 안전해서 밖에 나가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를 따라 나가보니 그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잊을 수가 없어요. 아파트 단지 뒤에 있는 작은 공원이었는데 가로등이 밝게 켜져 있고 사람들은 모두 평화로운 표정으로 강아지를 산책시키거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성들이 혼자 이어폰을 끼고 조깅을 하는 모습이나 부부가 유모차를 밀며 산책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주변에는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 같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한국에 대해 알아볼 때 한국이 안전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게 주로 관광명소에 가는 관광객들한테 해당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평범한 주거 지역에서도 치안이 이렇게 좋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 미국에서 볼 때 뉴욕도 치안이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국에서는 뉴욕이 좋은 곳 중 하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나름대로 뉴욕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과 비교해보니 그야말로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였죠. 한국의 밤 공기를 만끽하면서 친구와 함께 공원에서 가볍게 뛰어본 경험은 정말 새로웠어요. 밤에 이렇게 평화로운 분위기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보니 미국 생활이 얼마나 불편하고 위험한 면이 많은지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더 오래 즐겨야겠다고 다짐했죠. 일주일 동안 친구와 함께 서울을 둘러보며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일반적인 관광지도 둘러보았고 친구가 근무하는 대학에도 방문해서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 맛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는지 보니 정말 축복받았다고 생각했죠. 사실 미국 음식은 맛이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미국 음식 하면 딱히 떠오르는 게 없으시죠? 미국 음식 하면 피자나 햄버거 정도가 떠오르시죠? 한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 음식에 대해 말할 게 별로 없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미국에서는 평소에 호밀빵에 햄이랑 슬라이스 치즈를 끼워 먹는 게 일상적인 식사예요. 대학생 때 학교 식당에서는 주로 소시지에 커리를 얹은 커리버스트와 감자튀김이나 감자 샐러드를 먹었죠. 간식으로는 파프리카나 당근, 오이를 썰어서 소스에 찍어 먹기도 해요. 이런 식사가 미국인들의 일상이에요. 그런데 한국 음식은 정말 마치 무지갯빛처럼 다채롭더라고요. 조리법이 너무나 다양해서 모든 걸 다 먹어보려면 몇십 년이 걸릴 것 같았어요. 특히 경복궁 근처에서 먹어본 미쉐린 가이드에 인증된 칼국수집은 제 인생 음식으로 등극했어요. 따뜻하면서도 시원한 그 맛에 한 그릇을 싹싹 다 비웠죠. 그런데 이 칼국수도 재료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창의적일 수 있을까요? 건강과 맛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다니 정말 대단해요. 친구가 끓여준 라면도 정말 맛있었어요. 김치는 조금 매웠지만 라면과 함께 먹으니까 정말 별미였죠. 전반적으로 미국 음식에 비해 한식은 짜지 않으면서도 메인 요리와 밑반찬의 영양 밸런스가 좋다는 게 제 인상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한식에 완전히 푹 빠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대학교 학생 식당은 그냥 구경만 하려고 했어요. 맛있는 음식이 많은데 여행지에서 그저 그런 음식으로 한 끼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꼭 대학교 학식을 먹어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따라 들어갔는데 학교 식당의 규모와 다채로운 메뉴에 정말 놀랐습니다. 친구 말로는 그 학교 식당이 여러 개 중 하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거기서 한국 사람들의 피부가 왜 그렇게 윤기가 나고 부드러운지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제가 방문한 학생 식당은 뷔페식이었는데 밥과 국, 반찬까지 모두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 식당에는 비빔밥을 만들 수 있는 곳도 있었어요. 소스와 채소를 갖춰놓고 계란 프라이를 할 수 있게 프라이팬까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관광지에서 먹었던 음식들도 다 맛있고 화려했지만 그건 관광객을 위한 곳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학생들이 평소에 이용하는 식당도 이 정도 수준이라니 한국의 식문화는 참으로 발달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니까
사람들 피부도 좋은 것 같아요. 그 맛있는 냄새에 친구를 졸라서 먹어보니 정말 매일같이 이런 밥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일한 문제는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게 된다는 거예요. 친구가 말하길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똑똑하다던데 그게 영양 가득한 음식 덕분이 아닐까 싶어요. 한국을 둘러보면서 느낀 건 여기 사람들은 무엇이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찾아내는 본능을 가진 것 같아요. 여수로 가는 길에는 한국인들이 민족성 자체가 무엇이든 최고를 추구하는 민족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을 둘러볼수록 그런 생각이 더욱 굳어졌죠. 미국의 교통 시스템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고속버스는 놀라울 정도로 다를 거예요. 미국에서는 고속버스가 저렴한 편이긴 하지만 연착이 작고 속도도 느린 편이잖아요. 거기다가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도 길고 연착에 대한 알림도 제때 오지 않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 1시간을 기다렸는데 버스가 안 와서 취소된 줄 알고 다음 버스를 타려고 하면 이전 티켓으로는 탈 수 없게 하고 가격을 3배나 올려받는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의 기차도 비슷한 문제가 있죠. 평소에 5분, 10분 늦는 것은 기본이고 때로는 30분에서 2시간 정도 늦는 경우도 많아요. 가장 최악은 기차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연착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 대체 연결편을 제공하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간 낭비가 많은 게 사실이에요. 연착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기차역에서의 공지나 문자 알림도 부족해서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기차표 환불도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예상 도착 시간에서 하루 전날 도착하는 것이 좋죠. 기차 요금도 비싸서 진짜 중요한 일이라면 기차를 피하는 편이 낫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친구가 한국의 고속버스를 예약하면서 휴게소를 꼭 이용해보자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대한 인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고속버스에서의 경험도 좋기를 바라며 출발했죠. 한국은 정말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제가 비행기 연착을 걱정해 일찍 출발하자고 했을 때 친구는 한국의 버스 시간이 정확해서 괜찮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30분 일찍 출발하기로 타협했죠. 그리고 정말 친구의 말대로 버스는 예정된 시간에 정확히 출발했어요. 플랫폼에 제때 도착하고 시간 맞춰 출발하는 버스를 보면서 미국에서의 고속버스를 기다리며 초조해했던 그때가 떠올라 마음이 쓸쓸해졌어요. 더욱이 버스터미널에는 여행객의 가방을 노리는 소매치기도 없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에서 소매치기들이 종종 보이는데 한국에서 그런 모습을 전혀 못 본 것이 한국의 안전 수준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해주었어요. 한국의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에서조차 치안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버스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미국 사람들이 보면 믿지 못할 광경이었죠. 놀랍게도 버스 안에 한국인들은 모두 이어폰을 꽂고 잠들어 있었어요. 그들은 전혀 경계하지 않고 있었죠. 미국의 기차나 버스 안에서는 이렇게 잠들 수 없어요. 미국에서라면 비싼 에어팟이나 노트북, 지갑 같은 것들은 분명 도난당할 거라고 확신해요. 유럽 어디에서도 이런 모습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저 잠시 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집처럼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에 저는 정말 당황했죠. 한국의 치안 수준에 대해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잠드는 광경은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한 것이라 정말 존경스럽다고 느꼈어요. 친구가 기대하던 휴게소에 가서도 소매치기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어요. 버스터미널이 이렇게 안전하니 다른 곳들도 분명히 안전하겠죠. 그리고 저는 생애 처음으로 고속버스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의자가 거의 침대처럼 뒤로 젖혀져서 잠이 솔솔 오더라고요. 버스가 휴게소에 정차했을 때 외국에서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잠들었던 것이 놀라웠어요. 눈앞에 펼쳐진 휴게소는 정말 거대했어요. 서울의 일반 쇼핑몰과 다를 바 없었죠. 미국의 휴게소는 주로 쉬었다 가는 곳이라 주로 패스트푸드나 편의점, 화장실, 주유소 정도인데 한국의 휴게소는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점도 있고 해서 놀라웠어요. 친구가 휴게소에 꼭 가야 한다고 했을 때 왜 휴게소에 이렇게 열정을 보이나 했는데 가보니 정말 가지 않았으면 후회했을 거예요. 한우가 유명하다고 해서 휴게소에서 한우 국밥도 먹어보고 떡갈비 스테이크도 맛봤어요. 친구는 한국의 휴게소 음식이 이렇게 발달해 일부러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본 것처럼 정말 맛있어서 저희 둘 다 바닥까지 긁어먹었어요. 그런데 한국 여행을 하면서 살이 오케이지은 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으로 돌아가면 맛없는 음식 덕분에 살이 빠질 테니 괜찮겠죠? 아, 이렇게 긴 메일을 썼는데 여수 여행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못했네요. 제가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해서 한국 분들이 지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수에서는 친구와 함께 템플스테이도 하고 바닷가와 산을 구경하며 시장도 돌아보고 정말 많은 곳을 방문했어요. 오늘은 메일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만약 여러분이 제 여수 여행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요청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원하시면 여수 여행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변호사의 한국 체험기였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